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은 소설 채널의 또 다른 이야기, 창작 소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침묵의 메아리입니다. 강태우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 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시연 회장은 마을의 자랑이자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강태우 교수 살해 사건의 진짜 배후, 가면 속의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고대 지도의 한 조각에 불과했던 고문서 한 페이지,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특정 가문의 문양, 이 모든 것은 15년 전 달빛포에 드리워진 비극적인 어둠의 실체, 즉 이시연 회장이 바로 강태우 교수를 살해하고 그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거대한 그림자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그 가면을 벗고 세상 앞에 그 흉측한 얼굴을 드러낸 것입니다. 강윤서 변호사가 내민 고문서 속의 가문 문양, 그리고 그 문양이 가리키는 천진그룹 이시연 회장 이 이름은 법정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경악으로 뒤흔들었습니다. 15년간 강하준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살인자의 낙인은 마치 얼음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 빈자리를 이시연 회장을 향한 싸늘한 시선과 의혹이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시연 회장의 숨겨진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검사님, 이시연 회장은 단순히 달빛포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강태우 교수님과 함께 달빛포 고대 유적의 발굴을 추진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한데 두 분은 깊은 학문적 동지와 조력자의 관계였습니다. 법정 안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강 검사의 얼굴은 혼란과 충격으로 물들었고 방청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들 또한 이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시연 회장이 강 교수와 그렇게 깊은 관계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시연 회장은 강 교수님과의 발굴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에 갑자기 돌연 발을 빼더니 그 직후 유적지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 레저 단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윤서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준비된 증거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이시연 회장이 유적지 주변 땅을 대거 매입했다는 계약서 사본과 당시의 개발 계획서, 그 증거들은 차갑고도 명백했습니다. 변호인은 주장합니다. 이시연 회장은 강 교수님과의 발굴을 통해 달빛포 고대 유적의 엄청난 가치와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지식은 학문적인 탐구를 넘어 그에게 막대한 재산 증식의 욕망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고대 문명 속의 보물이 단순한 유물이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이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 교수님은 고고학자로서 진실을 파헤치는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유적의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을 겁니다. 이시연 회장에게는 그런 교수님의 존재가 자신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었을 터, 강윤서의 논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시연 회장의 숨겨진 욕망과 마주했습니다. 결국 이시연 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여망을 위해 그리고 교수님이 파헤친 고대 유적의 비밀을 독점하기 위해 교수님을 살해하고 그 죄를 아무것도 모르는 정화준 피고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에 법정은 숨소리마저 멎었습니다. 모든 의문이 하나로 모여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의 웅성거림은 이제 충격과 경악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마을의 자랑이자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이시연 회장이 사실은 탐욕과 살인을 저지른 비정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이시연 회장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언제나 여유롭고 냉철하던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윤서를 향했고 근 운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어둠과 살기가 번득였습니다. 그것은 노려봄을 넘어선 마치 먹잇감을 향한 짐승의 경고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감히 애까짓게 나의 가면을 벗기려 드느냐 하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진범의 윤곽이 드디어 핏빛 그림자를 드러낸 전율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5년 전 달빛포를 뒤덮었던 비극적인 그림자가 이제 이시연 회장의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그가 쓰고 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뒤에 숨겨졌던 탐욕과 살인의 추악한 민낯이 드디어 세상 앞에 드러나는 찰나였습니다. 법정은 더 이상 단순한 진실 공방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간 숨겨졌던 욕망과 배신, 그리고 살인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드라마틱한 무대였습니다. 강윤서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마치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맹렬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강태우 교수의 고문서에 새겨진 경고와 이시연 회장의 가문 문양이 일치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유적 발굴을 포기하고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던 냉혹한 사실이 폭로되자 법정은 분노와 충격으로 요동쳤습니다. 특히 이시연 회장이 강윤서를 노려보던 섬뜩한 눈빛은 그가 가면을 쓴 진짜 살인자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이시연 회장의 압도적인 물증과 증언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윤서 팀은 이시연 회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헌들을 차단해요. 그가 고대 유적의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박 씨의 가면 증언과 롯세 방울 등은 강력한 정황 증거와 물증으로 법정에서 재차 제시되었고 재심의 진행 상황은 더 이상 이시연 회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 재판장의 거듭된 추궁과 강윤서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 앞에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이시연 회장은 무거운 침묵 끝에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법정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함께 냉기로 얼어붙게 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이 마침내 그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자백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강태우 교수가 발견한 달빛포 고대 유적의 엄청난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 자원과 함께 고대 기술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독점하여 내 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으나 점차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하려는 오만한 기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교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히 학자의 양심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적의 모든 가치를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내가 추진하려던 개발 계획에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나를 위선적인 사업가이자 역사의 파괴자라고 비난했지요. 이시연 회장의 눈은 증오와 회한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학자적 양심을 지키려던 강 교수와 탐욕에 눈이 멀었던 이시연 회장의 엇갈린 길. 이 결국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의 진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그가 가지고 있던 유적에 대한 모든 자료와 연구 노트를 내게 넘기고 개발 사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찾아간 것은 나라는 것을 숨기고 그를 협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욕망이 이 달빛포를 망치고 고대 문명의 저주를 불러올 것이라면 알을 질책했습니다. 박 씨의 증언처럼 사건 당일 이시연 회장은 교수님과 격렬하게 다투다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교수님의 서재에 있던 롯세 방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방울은 유적의 비밀을 푸는 열쇠와도 같았고 나를 비난하는 교수님의 얼굴이 그 방울에 비쳐 보였습니다. 결국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롯세 방울,
바로 그것이 살해 도구였던 것입니다. 강태우 교수의 고통스러운 절규와 함께 노쇠 방울은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고대 유족의 저주와 탐욕 이나은 15년 비극의 종지부. 살인 도구였던 노쇠 방울은 이제 진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